시절 이 그림은 그 계약으로인가? 네. 그래서 사람들 그 인상파 친구들 만날 때 막 그린 거죠? 왔다 갔다 드가도 인상파도 만나고, 만나고 드가도 만났고 그렇게 그린 그리고 거죠? 약간 이렇게 어떤 세대가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네. 마네가 앉아 있을 때 네. 드가하고 피사로 같은 사람들이 앞에 있다면 네. 로트렉은 또 드가 뒤통수를 보고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감히 그쪽까지 접근은 못해도 음. 드가한테 인정받거나 아니면 드가하고 얘기를 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드가를 되게 좋아했다면서요? 그리고 드가가 아무래도 개척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자기가 주제로 잡고자 했었을 때 이상화되어 있는 신화 뭐 이런 데 주인공들이 아니라 무희, 댄서, 그래서 발레 뭐 안 그러면 어디에 춤추는 어디에 가수 뭐 이런 주제 음악가들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드가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로트렉한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빨강머리 좋아했는데 진짜 빨강머리가 몇 명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몽마르트르 얘기를 또 조금 더 하다 보면요. 몽마르트르 지역이 이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여기에 처음에 정착했던 게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에 집촌, 스페인 사람들이 사는 주거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집시들, 당연히 치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집시들 뭐 이런 사람들로 몽마르트르가 꽉 차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던 예술가들의 집단이나 사람들이 찾는 유흥가들도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물랑루즈라는 게 몽마르트르에 있었는데 그 물랑루즈라는 것도 1889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네, 18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아까 그 풍차 아니죠? 여기는 아니죠. 보통 갤레트에 있는 것처럼 풍차들을 주변으로 캐바레들이 있었던 것을 요거는 몽마르트르에서 한참 내려와서 피가리라고 거리에 있어요. 몽마르트를 상징한다는 맞아요. 예, 상징한다는 거. 그리고 이국적인 걸 모두 다 합쳐놓는다는 것으로 뒤쪽에 가면은 뭐 코끼리도 있고 극장도 설치돼 있고 뭐 여기를 대상으로 그린 그림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피카소 거도 있고. 예. 그리고 요 그 뭐라 그러죠? 요 극장 바깥쪽에 있는 그 광고판 같은 역할을 했던 걸로 또 로트렉이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몽마르트르의 특유의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저희들이 생각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스토리즈는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파리에 오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몽마르트르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 특유의 문화에 빠지게 되고 거기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관을 심적으로 맺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림들이 그려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시 예술 흐름에서는 독특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로트렉이 활동했던 게 이걸 정파사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주류 흐름에서는 아카데믹한 거가 흘러가고 그 밑에 인상파하고 신인상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흘러갔는데 이 사람이 있었을 때 또 다른 측면은 벨 에포크 시대이기 때문에 아르누보 예술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르누보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아르누보하고도 굉장히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르누보 예술은 대체로 정교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잖아요. 곡선이고 우연히 나타났던 어떤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르누보인데 아르누보 작품들을 저희들이 잠깐 찾게 되면요.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그릇 같은 걸 만들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렸을 때도 알폰스 무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교하고 세밀하고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대체로 그려줬었는데 로트렉은 여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단순화됐던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죠. 같은 시대인데도. 네. 그러면서 로트렉한테 영향을 줬던 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본 판화가 영향을 줬을 것 같다. 그래서 우키요에 나왔었던 단순화되어 있던 인물 그리고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만화같이 표현됐던 사람의 캐리커처스러운 어떤 포차, 그리고 선이 많이 보잖아요. 네, 선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구도상에서의 자유로움, 그건
드가도 사실은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서커스 드가가 그렸던 그림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구도 면에서도 또 어디에 잘라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는 면에서도 이전 그림하고는 정말 다르게 보여지는데 드가가 이런 서커스를 그리는 것이 뭐 유행처럼 번져서 로트렉도 또 그런 서커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네, 로트렉 그림에서는 이렇게 로트렉은 은근히 빨간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말에도 보이던데. 그쵸. 네, 빨간색 이걸 자기 시그니처 컬러로 쓴 것 같아요. 포인트 잡는 데서 색깔을 많이 안 다루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저 빨간색 아까 넣더라고요. 네네. 말에도. 그쵸. 네,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로트렉 이거 캘리그래피 자기가 쓴 거죠. 네. 글씨도 잘 쓴다. 그 귀족 가문으로 어렸을 때 네. 그 집중 교육 글씨가, 받았던 게 글씨가 틀리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로트렉한테 발견되는 특징 중에서 몇 명의 인물들하고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좀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발라도? 수잔 발라동이죠. 이제 대표적인 몽마르트르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의 직업군이 세탁부, 아니면은 모델, 그리고 청소도 하고 술집 여자, 안 그러면 몸을 파는 창녀, 안 그러면 뭐 예술가를 지망하는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댄서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기적은 사람들인데 없네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활하고 같이 있을 때 로트렉은 왜 그 사람들한테 끌리게 됐을까예요. 이게 어떤 휴머니즘 차원으로 저 사람들하고 연대감, 동질감 이런 거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챙겨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무시하지 같아요. 않으니까. 무시할 게 없다 생각했을 것 같기도 무시하지 하죠. 않고 챙겨주고. 그리고 로트렉이 매너가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매너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약자한테 잘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요? 약자를 향해서 가진 않아요. 로트렉의 특징. 드가는 아무한테나 했죠. 로트렉은 그거는 하는 건 기족들이 하니까 하긴 했겠다 했는데 강자한테 그랬구나. 그리고 강자도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있는 특징 중에요. 이런 걸 연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이 사람의 대화나 아니면 행적들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자기를 동정하는 것, 되게 싫어했겠다. 예,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같이 술을 먹을 때 자기 비하하는 거. 나는 꼬맹이 난쟁이. 내가 이제 몸이 이래서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그리고 니들이 뭐 나한테 뭐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있으면 피곤해하는. 그리고 뭔가 유머를 해도 약간 블랙 유머 같은. 그런데 고통을 받거나 소외됐다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거죠. 제가 1951년에 미국에서 아카데미 상 받은 그 물란 블루즈라는 영화에 제목은 물란 블루즈인데 거의 그 로트렉 전기 같아요. 수잔 발라동도 나오고 하는데 거의 술집에서 살더만요. 네, 술집에서 살았죠. 저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 영화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술집에서 살고 막 술집 주인 쫓아내고. 그리고 술도 기록을 보면은 정말 폭탄주 우리식으로 따지면 안 막 죽을 수가 섞어서 없게 먹고, 안 죽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비하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빨리 명을 제촉했더만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은 매독으로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매독사인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알코올사이 같아. 항상 뭐 현대병 중에서 스트레스가 최고라 그러는데 이때는 합병증이 최고잖아요. 매독사는 매독사인데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하여튼 저는 수잔 발라동의 그림을 봤었을 때 로트렉한테 느껴지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굉장히 밀착돼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자기 대상인 모델하고 그 사람의 감정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 대상을 외관에 있는 외모를 통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역사성이나 신화의 상징을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고 가까운 사람이 그려진 거. 그쵸.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리고 뭔가 색채나 이런 것들은 생략이 화려한 색채를 쓰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뭔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치 고백성사하듯이 이 화가한테 자기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그 화가가 자기를 관찰하는 것에 수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수잔 발라동의 그림을 봤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림들이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게 로트렉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거는 색채도 그렇지만 형태 그리고 붓질 같은 게 되게 단순화돼 있다는 거. 색채를 많이 쓰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의가 없는 듯하면서 좋은 거죠. 그렇죠. 왜 저는 여기서 뻥이 보이죠? 색깔이죠. 네, 뻥이 보여요. 네. 동물이 보여요. 그리고 발라동 그림을 진짜 여러 개를 그렸었는데, 예, 그 사람의 감정과 가까이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 당시 이 정도면은 되게 저기 놀랄만한, 그러니까 특이한, 그렇죠. 스페셜한 거. 못 그린 거잖아요. 그 당시에 봐서는. 이게 그림이 아니라 일종의 캐리커처 같은 느낌. 못 그린 거 같은데. 자기가 존경했었던 드가한테 받았던 영향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드가가 실은 발라동한테도 코치가 될 정도로 여기 있는 사람 사실 섞여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드가 그림에 어떤 무희가 나왔다거나 안 그러면은 목욕하는 여자들 시리즈가 나왔다거나 거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도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등 쪽에서 4분의 3쿼터로 보고 있는 요 각도에서 그림들이 나중에 로트렉한테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드가의 그림 안에서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놓고 그 뒤에 있는 스토리까지 챙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림이 되게 아름다운데 로트렉은 여성의 몸을 되게 아름답게 그리는 것은 맞는데 왠지 슬프고 외롭고 처연하다 그러나 네, 뭐 그런 느낌의 그리고 정말 아름답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얘는 그 로트렉은 예쁜 색을 쓴 그림이 없어요. 맞아요. 네. 드가나 다른 작가는 아무리 대충 그려도 색을 뽑아내는데 로트렉은 색에 집중을 일부러 안 한 건지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색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로트렉 했던 얘기 중에서 추하니까 추하게 그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추하니까 그러면 예쁜 색을 안 뽑았겠다. 그래서 로트렉의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마치 이제 인생의 제일 어두운 그 기간을 지나가는 그런 표정과 지쳐있는 모습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왠지 애잔하거나 안 그러면 공감이 느껴질 때도 있는 그런 그림들인 것 같아요. 색이 좋다고 느낌이 참 안 오는데 그만의 색은 보이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수잔 발라동하고 물론 러브 스토리는 약간 이렇게 슬프게 끝이 났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뭔가 그 모델과 화가 간에 굉장히 서로 다가서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전에 어떤 세대의 화가들보다도 되게 독특한 영역을 개척을 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트렉에 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성격상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렸다는 얘기가 있는 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는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보통 몬타주도 그때 조금씩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드가도 맞아요. 그다음에 클로드 몬의 시슬리도 카메라가 다 있었죠? 네. 카메라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다들 이제 어떤 호감을 많았으니까요. 카메라가 르누아르는 모르겠네요. 르누아르는 잘 모르고. 르누아르는 카메라 이제 물론 아들은 영화도 가고 했었지만 르누아르는 카메라를 응용하는 어떤 적극적인 모습까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드가는 나중에 거의 카메라로 사진 찍어 놓은 걸로 작업을 했으니까 그런 거 딱 그게 보여요. 예. 그래서 드가 말고 로트렉도 카메라로 많이 장난을 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카메라가 굉장히 비쌌을 텐데. 맞아요. 근데 제가 재밌어하는 장난 중에서 보통 몬타주 있죠. 자기를 두 번 이제 해가지고 찍은 거. 자기를 그리거나. 기술도 있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 옷 같은 유행을 해서 일본 옷을 입고 있는 걸 그리거나. 일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네. 어울려요, 작아가지고. 네. 그리고 본인을 그려놨던 것에 본인은 어릿광대 같이 그려놨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캐리커처 같은 것도 되게 잘했었어요. 예,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로트렉이 자기 자신을 희화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비하한다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자기들 캐리커처, 그리고 자기의 사진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방어죠. 남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이 공격하는 거. 자기 방어. 정확하세요. 네. 진짜 정확하신데. 샤프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맞아요. 남한테 맡기 전에 네. 내가 한번 먼저 내는 거. 제가 드릴 수 있는 딱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로트렉 그림 안에 이 부분들이 본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방어 기제나 또 공격성이나 상처 같은 게 한꺼번에 섞여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